해가지고 여기 계신 의사선생님들 전부 다 고전하잖아요. 요양병원도 문 닫고 정외과도 문 닫고 일반 의원도 힘들고 제가 컨설팅을 30년 했기 때문에 의원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요양원을 접목시켜서 이걸 우리가 그 수익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병원이 잘 될 수 있는 지역과 홍보하기 좋은데 4m, 6m 선정을 개발합니다. 옛날에는 요양원이 산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의원과 함께 하니까 대로변을 끌어낸 거예요. 밖에 가서 해라. 뒤에서 하지 말고. 병원을 운영하면 요양원 주간보에서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 요양원, 주간보, 촉탁, 가정간호, 재택을 운영하여 환자 입증 유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주간보, 촉탁, 가정간호를. 이건 모르죠 지금. 요양원은 본인 건물만 허용되며 내 건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건물입니다. 한 건물을 사서 밑에는 의원하고 위에는 요양, 남는 공실을 요양으로 하는데 그 한 실당 돈이 5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매입가격 80% 대출로 구입하고 3년 내지 5년 뒤에 건물이 2배 정도 상승. 틀림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를 25억 들은 걸 3년 만에 45억 팔았어요. 이번에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수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85%까지 해주고 운영비에 3억 5천 해주겠다고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 대출로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매입시 등록세 취득세 4.8%거든요. 내가 50억 주고 사면은 2억 5천이 세금인데 없습니다. 세금이 하나도. 재산세도 절감돼요, 지금요. 요양원은 상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금이. 의용만 조금 내고 나머지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80% 융자에다가 세금도 하나도 없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요양원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건물을 샀다가 임대 건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요양원은 산속 이면도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메디온이라는 건 대로변을 끌어내서 도로변 옆에서 의원과 병원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이에요. 지금은 왜 또 해야 되냐? 지금은 건물 가격이 30% 40% 하락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싸요 지금. 자, 금액도 떨어지지, 융자도 80% 주지, 건물의 구입의 전후의 기회다. 꼭 메디온은 성공을 보장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오늘 설명드릴 거죠. 환경, 특성, 복지시설, 의사관 운영은 사업 컨셉, 비용, 수익 이렇게 기타를 말씀드리는데 의사들이 간단하게 의원만 하지 말고 요양원과 함께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복지시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개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 경쟁이 점차 심해져서 요새 엊그제 신문 보니까 대치동에서 초등학생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30년 동안에 컨설팅을 하면서 과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나요? 돈 벌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제시해 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진료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 의원을 잘 되는 의원을 만들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이런 것을 30년 동안 제가 했기 때문에 수많은 상품을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자, 병원 수입은 한정되고 인건비 물론 계속 오릅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지금요. 간호사 인건비 뭐 옛날에 뭐 조무사 180년대 지금 250, 280 줘야 돼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요즘만 안 오르죠. 내가 20년 동안에 의원을 했어도 빌딩 하나 없이 은퇴를 걱정해. 이거 사실입니다. 과연 빌딩 사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시나 이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요양병원 하는 분 큰 분이 과감하게 건물을 산 사람들은 지금 몇백억 되고 그렇지 않고 못한 분들은 지금 건물을 산다는 건 보통 힘들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건물을 사지 못하면 평생 못 사요.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여기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자, 아이템을 포착했고 이런 거 이제 메디온을 만드는 겁니다. 얘가 65세 이상이 18.4%인데 43세 36.1%예요. 노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940만 명, 2200만 명, 1700만 명. 여기 보시면은 5천만 명 중에서 18%지만 나중에 36%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바로 의료원과 요양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객이 많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 시설이 요양원, 주간보, 방문요양, 방문가는데 여기다가 요양원과 의원하고 이걸 같이 우리가 좀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방문간호에서 월 매출 3억 5천 올리는 의사가 있어요. 빌딩에다 의사를 놓고 간호사 고용해서 파견해서
고사만 하는 거, 의원 개설만 했고, 요거는 좀 IT 기업이 생겨가지고 지금 요양사는 10,000명을 고용한 건 IT 기업이 생겼어요 지금. 또 요 주간보호는 이제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갔다 들어왔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는데 요양원하고 주간보호하고 의원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 숫자가 이렇게 돼서 지금은 4,400개, 6,000개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현재는 22만 명이고 평균 35배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시설수가 정원이 10,000명, 그리고 전국에 10만 명에서 22만 명밖에 안 들어있어요. 940만 명에서 940명 22만 명이면 잠재 고객은 900만 명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양은 주간보호, 방문요양인데 의사 선생님 하시니 요양원과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은 안 하셔도 왜냐하면 IT 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탈 수가 없어요.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이렇게 전체 인구수가 1,000만 명 돼서 65세에 160만 명, 요 17.8%인데 요양이 228개인데 5% 점유율밖에 없어요 지금요. 7,000명당 그 요양원이 하나니까 경쟁률이 높은데 서울은 비싸도 못해요 지금요. 그 지방에서 여기 프로스를 쭉 보면요 2%대가 있습니다. 광주 얼마 없잖아요 지금. 울산도 얼마 없고 여기는 세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런데 그런데 지금 요양원만 하는 것도 우리가 요양원 숫자가 지금 6,000개인데 일반인이 하는 요양원도 있는데 의사가 요양원 하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나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사진 찍어 두시면 요양 공동생활 과정은 9명이 하는 거고 요건 4,400개 요거는 9명까지예요. 그러니까 임대로 얻는 거예요. 요양은 자기 건물이어야 되고 공동생활 과정이면 임대로 얻는 겁니다. 요건 일반인이 하는 거고 요양원을 살 때는 여기서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건 이제 방문가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 기반수 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 자 노인인구 증가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이 83.8세 여자가 많이 살고 남자가 줄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이 지금 거의 지금 15년에서 22년까지 거의 뭐 80% 100%가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공시지가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부동산이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만 잠시 지금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입소율이 지금 외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입소가 안 돼 있다. 요양원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주간보호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 들어가. 요건 왜 말씀드리냐면 요양은 주간보호 같이 하는 뜻이거든요. 주간보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간호인데 요거만 지금 그 인천, 남양주 이런 데 가면은 가정간호만 해서 월 매출이 3억 이상 1년에 30억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가정간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의원이나 의원을 운영해야 가정간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양원하고 가정간호하고 아까 얘기한 주야간 보호를 섞으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방문의사. 의사가 이제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재택진료라고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자, 내가 이제 한 건물에서 내가 의원이 있다. 그럼 본인이 간호사, 복지사, 나 셋이 가면 하루에 26만 원 정도 줍니다. 이게. 그러면 제 얘기는 요양원에서 의원을 차르고 진료는 2시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런 걸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고객 유치도 되는 거고 금액도 많이 나오고 내가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의사고 의사건 하루 종일 진료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개원해서 10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몰라도 개원하신 분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개원하신 나이가 40대인데 50대가 돼. 10년 동안에 결과는 떡상 없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나이 금액이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새로운 운영 기법을 배워서 빨리 운영해야지. 나는 그냥 병원만 운영해. 절대 수익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의료 보험 수가 가지고는 거의 망하기 좋은 수가가 돼 있지 돈 버는 수가 지났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죠. 오래 생기거든 이게요. 그래서 의원은 제가 보는
건물에서 요양원은 국장이 운영하는, 내가 운영이 아니에요. 나는 건물 주인이고 국장이 운영하는 거다. 이런 것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다. 한에서도 방문진료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방문진료도 2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일반은 재택의료가 생겼는데 한에서는 방문진료가 생겼어요. 한의사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유료양로원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던 분당의 헤리티지는 1인실 1인실 600에서 900만 원이에요. 여기 유료입니다. 이거 세금을 다 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600만 원, 900만 원 누가 내는 사람이 있느냐. 어제 보니까 압구정동에 지금 현대아파트가 50억이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게 유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유료양로원이 분당에서 할 때는 5년 전에도 600에서 900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지금. 자, 요거 한 가지 예로 일반 요양은 메디온 요양은 유료죠. 일반 요양은 이렇게 받습니다. 지금 1인당 보시면 250만 원에서 180만 원은 국가에 주고 나머지 70만 원 본인 내는 거예요. 근데 메디온에 들어오면 400에서 600만원이다. 방 하나에 이래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형외과하고 지금 의료 차리는데 내가 입원실이 80개 정도면 많이 차야 30개거든요. 50개 공실을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다 비워놓고 있어요. 지금. 수술병원, 척추병원도 마찬가지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양암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비워있어요. 이 비워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비어있는 공실을 채워서 수익으로 올리자 이런 뜻이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왜 400이냐. 국가에 주는 거 2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은 200을 받는 거예요. 200 내지 300을.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런데 메디온도 봐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이거 세금이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요거 없어요. 유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장기 요양 보면서 1등급, 2등급인데 3, 4, 5등급인데 1등급, 2등급만 요양원에 들어오지만 3, 4, 5등급도 사유가 있으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게 서초동하고 위에 있는 KBS 하는 게 1인당 500만 원에서 이제 500, 6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가 하는 요양원에서 일반 회사에도 이 정도 받는데 종건당에서 헤리티지를 분당도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양원에서 이 금액을 받으라는 얘기. 이거는 병원은 재활병원은 3개월 있으면 나가야 되고 요양병원도 6개월 땅을 뭐 이전한다든지 입원을 오래 하면 수가가 떨어지면 요양원은 그게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있어도 전혀 삭감이 없습니다. 요양원은 세금도 없어요. 여기는 국가 도움이고 초기 엄마 안정적 수급할 수 있다. 나이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사업소업세 이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올리는 수입만큼 세금이 없는 겁니다. 취득세도 없어요. 세산세도 50% 감면되는 거예요. 세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회계처리는 요양원은 회계처리 프로그램이 있어 인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기타 전출금이 3년 전만 해도 이 돈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양을 안 했는데 2018년부터 지금은 요양원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타 전출금으로 본인이 가져갈 대표자한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양원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지 건물이 같은 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이 할 경우 주식회사 할 경우 사회복지비 하는데 여러분이 할 때 주식회사 설립해서 건물을 사서 1, 2층에는 의원을 하고 나머지는 요양을 하는 거예요. 남는 것을. 그걸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다. 복지법이도. 옛날에 이걸 했는데 지금 이걸 하면 안 돼요.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다. 가족 기업으로 만들 수 있죠. 내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물어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하게 되면 의료기관을 요양원에 1층에 의료기관 설치하면 요양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수업을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할 수도 있고 방문재택도 할 수 있고 촉탁도 할 수 있고 주간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물이 있으면 1, 2층은 주간보호 및 의원을 하시고 상위층은 VIP 요양원을 하라는 게 이제 우리 메디원의 뜻입니다. 요양원은 건물주만 가능하고 의원은 의사가 개설해야 되고 주간보호는 복지사를 고용해서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촉탁의 가정간호는 의원 개설장에 항상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요양원에 1층에 의원을 하게 되면 요양을 같이 하잖아요.
2층에다 주간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명, 40명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촉탁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까지만 의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데 뛰라는 얘기도 방문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 되니까. 26만 원 주죠. 가정가로는 지금 시간당 8만 원씩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촉탁은 요양원은 30명씩 볼 수 있어요. 일반 의사는 여기 다 처방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처방, 여기 처방, 여기 처방. 처방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한 의사는 처방이 안 나오지만 일반 의사는 처방전으로 수익도 상당하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자, 2층에 주간보, 3층부터는 요양원, 남은 1층은 의원을 하는 얘기입니다. 요런 뜻이에요. 요건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금액을 보면은 지금 KB에서 하는 게 요양원이 300만 원 플러스 200이면 500대잖아요. 정권당을 하는 거 300에다 200 플러스는 500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시그넘 하우스는 이게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삼성 노블 카운티는 이렇게 받고 있고, 정권당 헤리치는 700만 원 받고 있고, 이렇게 현실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의사가 있느냐? 의사가 없어요. 다 촉탁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이래 만드냐? 뭐 건물이 그렇다고 왕창 큰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데 KB이기 때문에, 정권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KB를 한의사나 의사로 바꾸고 정권당도 한의사나 의사나 의료법인을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헤리티지 너싱은 발레스터.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약 한 1,5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우리가 운영했던 것을 누굴 팔았는데 그분이 정권당에 다시 팔았네요. 이게 3년 전에 이제 요걸 만들었어요, 정권당에서. 자, 이 건물을 보면은, 자, 이거는 완전히 요양원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1층, 2층에서 의원을 하고 나머지를 요양을 하는 뜻이에요. 건물은 사고. 여기 이제 KBS 하는 거고, 저는 정권당 하는 거 이럽니다. 여기도 지금 뭐, 하지만 대기자가 3,500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이거는 단순히 요양원만 하는 거잖아요. 자, 부동산이 지금 꿈틀꿈틀 약간은 좀, 요새 가격이 오름세가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이 건물을 사게 되면은, 이 실물입니다. 이거 우리가 샀는데 지금 사진이. 자, 여기서, 의원은 여기다 하고 카페하고 상담실인데, 왜 카페를, 지금 지금 우리가 메디오는 대로변으로 끌어낸 거거든요. 이면도로에 있는 게 아니라, 6m, 4m 도로 옆에다가 하자 이게. 왜냐? 의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원을 하고 1층이 만약에 지금 100평 같으면 30평만 의원하고 나머지 카페를 하는 거예요. 왜 카페를 하느냐? 요양원은 1인당 7.14평이 들어가야 돼요. 1인당 7.14니까 그 계산하고 나면은 공유 면적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은 350평 건물이 필요한데 이게 350평이에요. 이게 350평이잖아요. 지금 50배 더. 350평인데 1인당 어르신의 평수는 2평이에요. 그럼 2 곱하기 50은 100평이거든요. 350평에 100평만 침실을 쓰면 나머지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그걸 끌어내서 여기다 카페를 하자. 이거는 공유 면적이니까 카페는 임대를 놓을 수 없어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자, 대로변에 있어. 6m 도로변에 여기는 의원도 2층, 대부분은 3, 4층 가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이 자리 잡기까지는 1년, 2년, 3년이 걸려요. 근데 1년은 여기는 입구 쑥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3년 걸리는데 이 건물, 내 건물을 가지고 여기 외래 진료실이 1층이니까 접근성이 좋습니다. 꼭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떨어졌더라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는 좀 크게 하려면 여기다 물리치료실 통증 클리닉 하고 한의원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유 면적의 약 70%를 카페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네 사람이나 외부에서는 의사 선생님 카페를 무료로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유 면적이고 이게 공유 면적을 몰아서 1층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카페를 넣고 1층에서 의원을 1, 2층만 의원하자. 3, 4, 5층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의원이 성장할 수 있다. 아니, A타입. 요거는 의원하고 카페라는 거고, 요거는 의원 주간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거. 그러니까 요양원 의원 주간보를 같이 올리면은 여기서 아침에 저녁에 가고, 여기 환자가 이리 가고 이리 올 수가 있거든요. 좀 의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가장 서울에서 강남에서 건물을 사면은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요. 2, 4%. 근데 여기는 꽉 채울 수가 있잖아요. 자, 내가 의사니까 내가 분당에 4천 건물 5억에 4천 가서 의원을 차리는데 아니 뭐 1층에 가서 그거 하고 못할 게 뭐 있어요? 한의원이든 치과든 뭘든 여기서 차리고 2층에다가 통유리로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광고가 4m, 6m 도로 옆에 있을 때는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자, 그리고 여유 있는 공간을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받는 게 1인당 400에서 500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A타입, A타입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은 의원하고 주간보호가 한 30명 정도 하면 60평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주간보호를 하고 여기는 의원하는데 여기 요양을 여기에 그 요양은 원장이 주간보호 원장을 같이 맡을 수가 있어요. 자, 원장님이 여기서 의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는 의원 하시고 뭐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없는 환자 기다리면 뭐라겠어요 지금. 빨리 끝나고 나머지는 2시에 끝나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자, 여기는 이렇게 진료를 하기 싫으면 의원만 하시는 거고 나 싫다 그럼 여기가 의원인데 여기가 100평 가까이 되잖아요. 통증 클리닉, 물리치료실, 의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주간보호, 여기는 아침에 왔다 저녁에 하는. 그러면 이건 완전히 효과적이에요. 요양원의 수입, 여기의 수입, 여기의 수입은 엄청난 거예요. 수입을 위주로 가는 거고. 그럼 여기 카페는 어디 갔느냐? 카페는 지하로 카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여기는 뭐냐면은 C타입이네 이게. 여기서는 카페를 만들 여기에서 공면적으로 1층에 카페 두자는 얘기고 고객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1층에다가 50평을 카페로 물어주면 동네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원장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유면적이에요. 공유면적. 7.14니까. 자,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는 의원 다 하고 자, 난 주기 싫다. 그럼 여기 요거 다 하고 여기는 의원 다 하고 여기 주간보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투석을 다 해도 좋고 통증 클리닉 그 한의원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내과 해도 검진센터 더 좋죠. 검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이거의 특징은 4m, 6m 도로에 있으면서 2층, 1층을 통유리로 집어넣으라는 게 우리 메디원의 그 방법이에요. 오픈하는 방법. 자, B타입은 주간보호 하는 거, 요거는 의원하는 거, 이거는 3개 다 하고 이건 하는 거예요. 요건 무조건 요양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건 좀 C타입은 큰 거예요. 1000평 정도 되는 거. 요렇게 다시 주간보호도 하고, 전문 의원도 하고, 카페도 하고, 약국도 하고. 이럴 경우는 뭔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가정간호, 방문의사, 촉탁의, 처방전, 이거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약국도 놓고, 이건 카페, 이건 무료잖아요, 무료. 자, 여기 요양을 놓고, 이건 주간, 이거는 1000평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C타입으로 좀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타입은 이제 이렇게, 의원을 하지 말고, 1, 2, 3층, 4층까지 병원을 하는 얘기, 병원을. 의원하고 병원은 30배더의 병원을 하고 나머지 요양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가장 문제가 건물을 샀을 때 임대가 잘 안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 나가도 수익률이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건물을 못 사는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은 여러분 목적에 채운다고 보고 여기에 지금 전국에 6,000개나 있는 일반인도 요양을 하는데 의사가 하는데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D타입이고요. 자,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의사가 내가 그 메디오를 하겠다 했을 때 수입으로 말씀드린 촉탁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한번 나가면 30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30명인데 옛날에는 안 좋은데 지금은 출장 가서 처방하면 처방 다 가져올 수 있고 청구 다 됩니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가정집을 갔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갈 수가 있어요. 요양을 100명 있는 데 가면 하루에 20명, 30명 내 맘입니다. 보고 싶은데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되는 한계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문의사, 의료법이 주는데 내가 방문이 가정집마다 방문을 가는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골 사람들, 시골에 제가 이번에 성주에 있는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무슨 6시간 죽치고 있으니까 하루 20명 보려고. 요양을 해가지고 2시에 끝나고 나머지 다니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다니라고 했어요. 여기 재택 이런 거. 가면 일단은 동네에 가서 어르신을 하고 보면 그거 다 내복이게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주간보호. 요거는 이제 여기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2층 이상, 요거는 3층 이상. 아침에 왔다 저녁에 하는 거, 요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촉탁 방문의사 가정과는 곧 처방이에요. 일반 의사는 처방전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방. 그 다음에 진료는 뭐냐면 내가 1층에서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층에서 진료하고 나머지 2층에서 주간보를 하고 3층에서 요양을 하니까 나머지 그 처방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반인 잘 모르죠. 이게 올해 생긴 건데 여기 26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26만 원인데 의사와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갔다 오면 26만 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3번만 뛰면 되는데 그저 환자도 없는 그 의원에서 하루 종일 주칠 필요는 없다. 한의사도 방문 진료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게 올해 생긴 거예요. 지금요. 시범 사업으로. 근데 이게 제 얘기는 요양원 수입되게 요양원 1층에 의원을 차려서 남는 시간이 이런 걸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하루에 환자가 50명 오면은 그 하루 종일 10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한 낭비예요. 의사들 때문에. 저 공부 1등, 2등, 3등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환자 언제 오나 50명 기다리는 건 낭비라는 얘기죠. 그 시간에 이런 사업을 해서 떼어서 젊었을 때 사업도 하는 거지.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게. 자, 이제 요양원 수입을 한번 볼게요. 자, 49배들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공단 부담금이고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약 2억 정도인데 차뜨고 포뜨고에서 6,900만 원에서 요양원에만 나오는 겁니다. 밑에 의원은 아니에요. 의의 주간보도 아니에요. 촉탁도 아니에요. 요양원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일반 요양원은 2,700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효화수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거 10년 됐고, 요거는 3년 됐고. 여기 10년 전인데, 왜 이번에 3년 전에 나중에 했냐? 돈을 못 가져가게 못한 거예요. 2018년부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타 전출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자, 이거. 위에 공실, 정형외과하고 한방병원을 했을 때 위에 다 병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병원은 너무 감시가 심하고 또 실사도 많이 나오는데 요양원은 제가 우리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실사가 없었어요, 지금. 그걸 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자, 6,900만 원 수입이고 2,700인데 일반인은 퇴직해서 50대 중반에 내 돈 10억 정도 투자해서 부인하고 둘이 한 달에 2천, 3천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거예요. 뭐 남 신세 뭐하러 줍니까? 둘이 요양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아파트 팔아서라도 요양을 50배도 70배도 해라. 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 이렇게 지금 단지형 요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입이 된다. 왜 그래 수입되냐? 자, 4인실이 됐을 때 100만 원을 받는데 우리가 받으면은 70, 80 받아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4인실을 들어오는데 우리는 호주 킨 사람이라든지 심한 사람 우리 못 받습니다. 우리 일반인은 의사 선생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거예요. 100에서 150 받아도 되고 2인실을 250, 1인실 300 받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이거는 무조건 4인실이에요. 2인실이 없고 1인실 없고 4인실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2인실, 1인실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10%에서 30%까지 VIP가 있기 마련해, 지금. 자, 250만원 위례나 종군당에서도 지금 여기서 250 하는데 의사가 맨 위에 있잖아요. 나는 1층에 의원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 501호에 지금 어르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원을 내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부르면 가야지, 이렇게. 만약에 어르신 내가 일반인들이 의사를 만나려면은 3분 진료, 5분 진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외에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요양원에 들어와서 한 달에 400, 500 준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 나 올라가기 싫다 그러려고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민계를 매일 맞춰주고 여기서 매일 주라. 그래도 남는다 장사가. 이게 남는다. 제 얘기 그게 있고. 그리고 일반 내가 여러 사람 물어봤어요. 너 지금 한 달에 250인데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면은 80에서 100만 원 내요. 이건 150 더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가 돈을 내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 200만 원, 300만 원 칩시다. 1년에 3,600만 원이고 10년에 3억 6천이에요. 지금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20억 갑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20억, 50억, 100억을 주는데 이 돈도 안 주면은 그거는 불효박심한 놈이죠. 그거 가지고 부모가 자기 돈 가져가는 건데 선택권은 자식한테 있지 부모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려면 그래도
의사가 운영하는데 한 의사가 운영하는데 모시고 싶죠. 이 돈 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거 그리고 이 요양원은 직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거는 자기들끼리 교대하니까 관리 대상이 아니고 해봐야 한 5명 정도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형외과를 지금 70배드짜리 하면 직원이 80명 필요해요. 그리고 의료 보면 내가 간호사가 뭐 운전하도 안 되고 간호사가 인포를 맡아도 안 되고 엄청 까다스러워요. 요양사는 그게 아니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인원 5-6명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50명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2.3명당 하나니까 3교대, 2교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교대하면 돼요, 이게. 관리가 쉽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수입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주간보호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왜 이 주간보호를 하냐면은 환자 유치해야죠. 주간보호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데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데서 와요. 그러면 그분이 결과적으로 내 의원 손님이고 내 요양원 고객이에요. 그래서 주간보호를 넣는 게 좋다. 그렇게 됩니다. 주간보호는 다 해봐야 뭐 요 정도 되는데 이거 수익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내가 300평, 500평 건물이 있으면 일부를 주간보호로 쓰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걸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촉탁, 가정간호, 방문의사, 재택, 한의사 방문, 메디원 요양원, 처방전 약국. 일반 의사는 다 요게 해당이 돼요. 도표에 그 나오듯이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고요. 자, 한의사들은 메디원 이제 우리가 요양원 밑에 한의원을 차리잖아요. 그 옆에 주간보호를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촉탁의도 나가고 방문진료 나가는 얘기죠. 여기서 6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2시까지만 근무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환자를 끌어게 되려서는 주간보호나 촉탁이나 방문진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들어오면 돈이 적게는 300에서 500을 들어오니까 내가 재택을 다니면서 좀 있는 집 정도로 가면은 돈이 있고 없는 걸 알거든요. 없는 것은 사회실로 그냥 가시면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대부분은 진료한 의사가 운영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심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의원 선생님들은 이게 1층에 한의원을 차려서 주간보호나 요양원이나 하고 나머지는 이거를 영업을 다니라. 물론 이것도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의사는 상당해요. 자, 의사들은 제약 선택권이 있어요. 지금 처방전이. 자, 내가 이제 환자가 있다. 그럼 특정 제약, 미래제약을 내서 그때 미래제약을 처방전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게 도매로 가거든요. 그럼 이 도매를 나나 몇 명이 해서 우리도 도매했었어요. 약품 도매를 설립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매업체에서 약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건물 1층에 약국을 만들었을 때 내가 약사가 아니니까 임대료를 뭐 500받으면 1,000만 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방전이 약도 내가 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방했을 때 약을 알게 모르게 돈을 받는 게 있고 도매업체인데 여기서 일이 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약국에서는 환자한테 가는데 모든 것은 의사한테 권한이 달린 거예요. 도매업체 설립가 있고 약국 임대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의사는 메디온을 잘만 이용하면은 한 3명, 4명, 5군데 정도 있으면 약의 처방전이 굉장히 많아. 하루에 150병, 200장 나옵니다 지금. 왜냐? 촉탁 아까 다 잘했잖아요 여기요 지금. 지금 이런 걸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하루에 50명 이상 나오고 가정간호에서 뭐 30병 나오고 방문의사에서 나오고 재택에서 나오고 여기가 다 처방전 나오는 거예요. 요양은 요양원 수입되는 거. 그래서 처방전 수입, 약국 수입, 도매 수입, 제약사. 제약사는 커미션 받는 거지만 그 얘기가 오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는 내가 하루 종일 진료만 앉아있을 필요 없다. 내가 요양원 차리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겸할 수 있다. 여기 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이렇게 의사, 각 사업별, 촉탁, 가정간호, 방문의사, 메디원, 요양원, 약국, 재택의료, 한의사들 여기 대강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치과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건물. 이 건물을 사자는 얘기예요. 왜냐? 정형외과나 지금 그 요양병원은 900평 이하가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공실로 있어요.
정형외과 20년 있던 거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입원이 안 되니까, 입원 돈을 안 주니까. 한방병원 단독 건물에 있는 것도 지금 그 교통사고 환자가 5일밖에 인정을 안 해서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런 건물이 전국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걸 사서 우리 각정은 여기다 진료실 만들고 여기다가 치과를 하든지 한의원을 하든지 금지센터를 한다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가장 그 개원할 때 어리석은 분들이 그 분양상가에 가면은 뭐 클릭센터 분양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클릭센터가 아니 한 집, 두 집밖에 안 들어있어요. 지금. 그 건물을 사는 날이 막차 타는 날이거든요. 이런 건물을 사는 거하고 일반 상가 분양받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돈이 분양상가는 끝장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2배, 3배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25억 들어가서 40억에 팔았는데 이게 지금 큰 건물이에요. 요거를 24억에 사서 우리가 9억을 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36억에 팔았는데 여러분이 맞잖아요. 이거를 싸게 지금 우리한테 나오는 건 감정가 이하로 살 수 있어요. 감정기 30억 나왔다면 여러분은 28억에 살 수가 있어요. 지금만. 금리가 또 3%대로 떨어지면 건물은 지금 2배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치과 선생님들도 건물을 사서 여기다 진료하고 요거 카페야. 카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책 한 3개, 4개 놓아서 이거는 뭐냐. 요거는 요양을 했는데 외부로는 요양을 간판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마케팅으로 충분히 환자 유치되니까. 대로변 단독 건물 2층 치과는 대형 유리칸 조명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걸 통유리로 만드는 거예요. 1층의 대형 무료 카페는 지역명이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무료니까. 6m에 설치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수 있고 1층은 카페, 2층은 대형 치과, 3층은 주간보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4, 5층은 요양으로 운영 추천하고. 그래서 치과 수익, 주간보호 수익, 요양 수익은 매출 높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은 세금을 납부하자. 여기 요양을 해서 세금이 하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치과 의료는 VIP 의료 효율성과 효율성으로 건물 가치는 높아진다. 이게 치과뿐이 아니라 한의원도 여기는 물리치료 통증 여기 하면 되는 거고 일반 의사는 투석하게 되면 투석 환자 넣고 여기 놓는 거고 요거만 해가지고는 지금 임대에서 의용을 해가지고는 축구탁에 가도 자기 건물 산다는 것은 전혀 부족해요. 건물값만 매년 올려주는데 건물이 100억짜리가 300억이 되고 그러면 임대료를 300억을 받아낸다니까 지금 제가 수없이 임대를 해도 옛날 최초 5년 전 건물에 임대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금 현실로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서 조금 큰 걸 사서 뭐 큰 것도 아니고 300평, 400평 사서 한 가지 예로 들으면요. 이게 지금 25억이잖아요. 24억에 사는데 용자가 인테리어가 9억입니다. 34억인데 그 용자가 얼마 나오냐? 34억에서 25억 정도 나와요. 내 돈 9억이면 할 수가 있어요. 9억 10억이면 건물을 사는데 굳이 여기 가서 뭐 투석병원이고 한방병원이고 가서 이거 합치자면은 자 여러분이 100평 얻으려면 얼마 들어요? 보증금 1억 1억 5천 내부 인테리어 350만원 그러면 6억 들어가요. 자 이렇게 건물을 통으로 살 수 있는 걸 굳이 남의 건물 가서 왜 임대해서 인테리어 잔뜩 들여 사냐 이거죠. 왜냐 지금 건물값이 40% 떨어졌기 때문에 용자가 요양으로 80%가 돼요. 그리고 85%까지 해준대요. 운영비도 3억 5천 정도. 기회가 가장 좋은 시대에 온 거죠 지금. 자 요거 한번 이제 지난번 사업성이 없었어요. 이게 요거 한 사례로 있습니다 지금. 커티지 요양원은 지방에 내려갔다. 요거는 성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성주에 있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매디원이 야 지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책을 보고 막 탐독을 했더라고요. 1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주까지 갔었죠 제가. 자 부동산가 현저히는 지방도시 500평을 지금 18억에 사는 거거든요. 연금 500평은 이게 노을 고향 또는 지방에서 여러 개월의 작은 기업의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람. 읍면동에 가서 비어있는 건물 가서 1, 2층은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요양을 하는 얘기죠. 자, 제가 진료는 2시까지고 남은 시간은 재택의료 방문을 하라. 이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의가 서울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요양원에 국가에 주는 돈은 이거 똑같잖아요. 서울이라고 비싼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아주 적은 비용, 작은 비용, 여유로운 지방도시, 지금 명물. 자, 이렇게 됐는데, 요 사례로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성주의 건물이 500평이
병원이 폐업을 했어요. 요양병원이. 500평이 당연히 폐업하죠. 베드가 50베드밖에 안 되니까. 2년 동안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주읍에 위치한 요양병 폐업으로 가격이 18억에 20억 달러인데 18억이 지금 얘기 중이에요. 인구가 4만 2천 명이 노인이 1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요양원이 8개 270명이 입원했는데 360명에 270명에서 80%가 입수된 거예요. 그게 다 찼다고 봐야 되죠. 요양병원으로 여기다 요양병으로 소방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공사비가 250이라면 일단은 바닥 보일러 되고 스프링클러가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 돼 있으니까 5, 60만 원은 200만 원 들어가면 250 들어가면 60만 원은 빼고 공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하나위엔 요양을 50배드 주간보호 30배드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럼 1층에 하나위원하고 주간보호를 하고 여기다 이 벽을 허물고 여기다 카페를 만들어 대로변에서 이렇게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카페를 만들어라. 동네 사람들 놀러 오도록. 그래서 2층에는 4인실 30명, VIP 20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60대 한의사입니다. 지금. 현재 20명 진료하고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뭐 지쳐서 보니까 뭐 시골로 의사가 시골로 다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겨우니까. 근데 이걸 하게 되면서 요양원 수입 4천만 원, 주간보호, 재택진료, 본인 의사에서 한 2천만 원, 약 6천만 원 정도 수입을 분명히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처음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270명이 입소되고 주간보호가 지금 60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주간보호 사람들이 1년인들은 다 요양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성주 군도 아니고 읍에 있는 분이 이분이. 그래서 이거 해라 무조건 내가. 그래서 대지 524, 연면적 500평, 1층, 2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1층에는 의원하고 요양원 부대시설, 카페하고 물리치료하고 2층 요양원 50배들 만들자. 그래서 18억하고 대출이 14억이니까 5억이잖아요. 인테리어 6억 잡았어요. 11억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장님 시골이니까 야, 나 융자 13억 가지고 나 망하면 어떻게, 망하면 내가 사갈게. 왜냐하면 50배더짜리를 여기 보면 지금 18억에다가 여기 24억이잖아요. 성주에 50배더짜리가 35억이면요 누구한테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되니까. 일반인도 2,700만 원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성주읍이나 국가에 주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특히 한의사 선생님 여기도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은 지방에 읍면동에 가서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는 읍면동에 가서 의원하고 한의원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안 되는 건 위에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다 여기서. 요양원에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하고 주간부하고 의원하니까 일단은 탄력성이 있고 활기가 넘치잖아요. 일을 더 할 만한 거고. 하루 종일 20명 외래 보려고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고 본인도 나름대로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활기를 찾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는 건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는 이런 건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걸 해봐라 이 뜻입니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꼭 서울서 안 되는데 죽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감행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의사가 하는 요양원 이제 직원 없으니까 이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 지점으로 전부 다 이제 환자를 우리가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케팅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7개 정도 현장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얘기한 거예요. 24억에 사고 9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34억인가 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용적률이 높은 걸 사야 돼요. 현재 200%면은 200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거든요. 곧 용적률의 평수는 나누기 7.14로 하게 되면 베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200% 100평이면 200평이면은 40배드밖에 안 나와요. 이건 55배드 나오지만. 여러분 살 때는 옛날 낡은 건물 왜 사지만 낡은 건물에도 골조만 있으면 얼마나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277배드니까 지금 여기서 50배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정형외과원에서 건물로 고객 죽고 6m 도로변에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고 재건축 뒤에 5,000세대인데 이거 배대고 주위 건물 병원이 많고 전면이 넓어요 이게요. 50배드는 요양으로 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카페하고 여기서 의원하고 이게 이제 금액이 아까 얘기 그거예요. 지금 24억에 사시고 인테리어비가 9억이니까
3억인가 먹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사서 팔겠지만 그래서 요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로 자 요런 게 부평에 약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100평. 여기는 요양원 넣었죠. 여기는 중앙보도 넣고 1층에 의원 재활 물리치료 카페 다 집어넣고 여기다 넣는 거죠 지금. 요거 1000평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4인실하고 2인실. 2인실, 1인실은 의사가 하는 데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게. 들어올 사람이 없어 지금. 의사가 여기 있으니까 어르신이 들어와서 마음껏 의사하고 대화하고 오고 갈 수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요건 1000평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100억 정도 가는데 75억이면 살 수 있어요. 75억에서 융자가 55억이면 20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20억 플러스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요양원으로 만들게 되면 감정가의 85%까지 대출해줘요. 운영비에 3억에서 5억까지 해주고 거의 대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일단 남양주에 있는 건물인데 요건 저게 뭐냐면 대지가 484평이 땅이 커요 지금. 땅값이 2천만 원 1,500 가는데 땅값만 60억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옛날에 10몇 년 전에 지은 건데 건물을 잘 졌어요. 잘 졌는데 그때는 용적률이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19.8에서 70%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지금 60에 200 됐잖아요. 지금은 1100평까지 질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600평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반지하에 의원이 하루에 80에서 1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가 이 건물을 사게 되면은 의원을 운영해서 그냥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요양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땅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다 요양을 하시고 전문 의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양을 넣고 어떤 분은 와서 여기하고 1층을 자기가 29베드를 만들어 달래서 여기다 하고 의원하고 29베드 의원 입원실로 만들고 나머지 요양을 했대요. 여기가 이제 8차선 변경돼 가지고 굉장히 좋아지고 20% 80%인데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게 시세보다도 왜 이런 건물이 왜 있냐 하면은 대부분의 병원 건물은 의사들이 팔 때 우리 같은 회사에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안 내놓거든요. 여기가 만약 임대로 다 임대가 찜질방도 임대가 치과도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당구장이나 있었다면은 임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접근이 힘들어서 잘 안 팔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물만 우리가 찾아가지고 서울 경기에 한 30개 찾아놨어요 지금. 이런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은 발전은 있으나 현재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게 아니면 요양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수동에도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용적률이 327% 나왔어요. 여기도 200%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배드니까. 요거는 곧 건폐론 같은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건물. 121평에 483평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250% 같으면 연면적이 350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게 많이 나와야 돼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1층 카페하고 2층 의원하고 나머지를 의원한 거다. 요양원도 하고 전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대문구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 요걸 130억인데 요것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거를 이렇게 요양을 하고 1층에 전문의원 1, 2층 하고 왜냐면 휘경동에다 대로변이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나머지 요양을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하자. 근데 수입은 여기보다 이게 훨씬 많으니까. 요건 일상이 있는데 그 주거지 한 복판에 있는 거. 이것도 현재 공실로 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이 288%인데 250%가 288이 나온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면적이 많은 겁니다. 그 면적은 곧 베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베드가 돼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요양을 하고 전문을 이런 식으로 해라. 자,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감정가가 38억 나오는데 지금 사는 건 36억이에요. 36억에 얼마나 나오냐? 대출이 25억 나오거든요. 30억, 20억은 8억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융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돈 안 가지고도 내 건물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무슨 사거리 코너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원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데 들어서 개원하면은 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되질 않아요. 신도시에 들어가면 또 분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분양가가 더 비싸고. 그래서 이런 구건물을 사서 내가 요양을 하고 의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논현동에 있는 겁니다. 이건 좀 계약이 지난 3차 때, 2차 때 온 분이 오늘 내로 올려. 요거는 100억가까지 가는데 75억에 사기로 했고, 우리가 융자는 60억 받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15억인데 15억을 12개월 후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융자 자기 돈은 5억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골라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자.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좋은 기회다. 75억이잖아요, 지금요. 100억인데 감정이 88억 나왔어요, 지금요. 감정가 이하로 살 수 있는 건물은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감정가 이하로 사게끔 해놨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은행 대출이 지금 60억인데 65억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잔금은 15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도 건폐율이 지금 30점에 용적률이 이런데 여기는 용적률이 많이 안 찾은 거죠. 여유가 상업적이니까 많이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시흥시 대하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36억인가 8억인데 이것도 감정가가 그거보다 더 나와요, 지금요. 그래서 융자 빼고 하면 큰 돈 이런 데를 놓잖아요. 여기서 1층에서 한의원 하고 1층에도 아니면 뭐 2층에서 치과를 하고 뭐 얼마든지 만들어. 요 공실 건물을 우리의 메디올에 요양을 하자 이거죠. 1인실, 2인실로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런 고객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진천을 한번 봐. 진천은 요양원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분도 그냥 칸을 담아서 그냥 요양원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신축한 건데 아깝더라고 이게. 이런 데 가서 2층 같은데 2층 한 층이 지금 크잖아요. 235평이니까. 그러면 1층인데 카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다 공실로 내놨어요. 우리가 한다면 1층을 카페하고 의원을 하고 아니면 의원을 1층 반 정도 하고 나머지 카페 하든지 그러면 그래서 병원은 의사가 하는 요양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여기도 그 지금 환자는 120배대 60명 70명 찾더라고요. 건물 새 거고. 근데 이것도 원가가 본인이 뭐 90억인데 뭐 훨씬 다운해서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왜 되냐. 의사가 들어가서 의사와 요양원이 어울려져서 메디원이 돼야지 이 건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뭐 제천도 여기 제천은 이 건물인데 35억인가 나가는데 37억이잖아요 지금. 감정이 37억인데 매매 37억은 은행에서 28억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30억 내도 7억이면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깨끗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면 돼요 거기가. 잔금 6억에 12억을 지금 주겠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 좋은 데를 선택해서 지방을 내려가도 관계없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가에 10% 20% 싼 건물만 여기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있다. 인테리어는 1인실, 2인실이고 돈을 400, 500 받기 때문에 인테리어 잘 돼야 돼요. 화장실도 이게 그 일반 화장실 틀리게 돈을 한 달에 합쳐서 400만 원 받는데 잘 해놔야 돼요. 돈을 들어가요. 침실도 마찬가지. 대부분 침실 1인실인데 이것도 좀 널찍하게 대부분 요양은 이렇게 있잖아요. 병원이도 마찬가지고 병실인데 요거 좀 널찍널찍하게 해서 2평 쓰면 4평 주고 3평 쓰면 6평 줘라.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마찬가지로. 여기 부부 침실 이렇게 만들고 카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층에 카페가 필요한 게 1층에 굳이 이래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분위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기 이거 하고 화장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급스럽다 우리는. 거기다가 의사가 24시간 상주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물론 간호사는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1층 카페를 한 50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좀 고급스럽게 하고 복도도 이게 우리가 수월에 있는 우리 요양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래야지 우리가 메디온으로 생산이 있다. 요양을 하게 되면요, 이제 건물주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건물주는 대표자가 돼, 대표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시설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면은 나는 대표이사가 되는 거, 대표자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설장은 300만 원 정도만 고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정서를 받고 사업자 고유번호 이걸 받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야 하나도. 세금이 하나도 없다. 시정을 받는다. 설치시고 요거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은 받고 대신에 1층은 이제 의원 의원 개설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기회냐? 시중금리가 인상 이전은 매물을 한 건물이 거의 살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공사 마감 전에 분양도 다 되고 매매도 다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쫓아가서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감정가 이하로 사고 잔금도 12개월 넘게 주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대출도 대부분 5, 60% 안 되는데 이거는 80%까지 되고 85%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출도 많이 됩니다. 강남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면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의원이 200평을 하더라도 5억, 6억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병원 하자면 3, 40억이고 근데 10억, 20억이면 우리가 건물을 사서 내 건물로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요양은 이면도로였거든요. 전원 인근에 위치해서 수익 위주로 내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러는데 메디오는 전국적 경우로 대로변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대로변을 끌어갔다 이거죠. 안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다 뒤에 있는데 의사들이 하는 요양을 앞에 있으면 어르신이 가족들이 어디를 보내겠어요? 산 밑에 있는 일반 보내겠어요? 아니면 의사가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지만 1등, 2등, 3등 하신 분이고 일반인은 의사 만나기가 한해졌다고요. 저는 맨날 만나는 게 의사지만 일반인은 3분도 못 만나요. 그런데 여기만 들어가면은 그냥 병실에 있다가 만약 할머니가 원장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내 딸이 왔는데 오면은 의사가 올라가지 아니 시간 없다고 그러겠어요. 왜냐? 한 달에 400, 500을 주는데 더한 것도 해야죠. 이렇게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루 종일 20명, 50명, 70명 보고 대부분 150명 정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10년 뒤에 만나면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수없이 했잖아요, 지금. 본인이 한동안 80명, 2년 몰라도 150명 이렇게 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4, 5년 뒤에 가면은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진료를 하다 보면 그걸 수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 봤죠. 그래서 편하게 위치가 인연 부동산 투자 개념을 하라. 여러분들 의원 요양은 제가 먹지. 주간보호센터를 걸어드리고 요양 운영하면서 재택으로 나가서 좋잖아요. 자연에 가서 가정집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요양원이 방에 나간다. 대부분은 왜 처음에는 제가 3년 전에 아까 가신 분이 한 번 요양원을 전에 들었어요. 그 변호사인데 남편이 의사인데 다 들었는데 내가 또 듣네. 그게 아니다 들어봐라 내가. 바꿔야 된다 얘기했는데 왜 요양원이 옛날에 말도 꺼내기 힘들었어요. 의사가 요양을 한다는 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의원이 안 되고 한의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의원 하든 투석을 하든 아니면 지금 그 성형외과 하신 분은 아까 가신 분은 그런 데 바뀌었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의사가 요양 메디움 사업의 제 시작은 정형외과, 요양보, 여성병, 한방병원의 폐업이에요. 지금 산부인과도 다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려면 산부인과 의정부에 있는 거 1300평짜리 인테리어 삐까번쩍하게 120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 인테리어만 50억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을 병원에 경영하는 병원 매물이 늘어났으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척추관들도 저희들 병원 전문이잖아요. 거의 나왔어요. 지금 또 그다음에 시행사에서 땅하고 건물을 샀는데 지금 분양하고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다 내놨어요. 지금 엄청나게만. 지금은 이렇게 폐업하고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올 때 이때 사야 된다는 얘기. 이때 이게 금리가 3%만 떠지고 PF 자금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금방 원상복구. 아파트는 원상이 됐잖아요. 시대적인 환경과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수시 변동을 해서 의사들을 그냥 정책을 워낙 제가 컨설팅 하지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이 바뀌어요. 어려워서 폐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잘 되는 병원 또 세금을 엄청 냅니다. 40% 정도 내요. 그래서 개월 이전 시 전문가 좀 들어봐서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96년부터 시작해서 클리닉 센터, 전문병원, 최초 요양병원, 그 다음에 의사 해외 지출, 외국 환자 유치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장기용부터 유료 약물 개발, 너싱홈 개발,
특히 단지형 요양의 세너를 개발했고 요번에 이제 병원 개원과 요양시설 개원 건설이나 수많은 실적은 메디오는 의료와 실무의 신규 사업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운영하는 의원 요양시설 메디오는 최고의 개원 상품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27년 됐는데 30년 동안에 수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봐도 너무 좀 좋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은 앞에 미래가 없어요. 근데 개원하면 40대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의 사고 일반인데 40대, 50대 10년을 하루에 환자 1000부부터 시작하면 한 명부터 아무리 돼도 80명, 100명이 힘든데 거기에 온 몸을 희생해서 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럼 그렇다고 건물 삽니까? 못 사잖아요. 지금. 빨리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 개원은 시작부터 하는데 3, 4층에서 하지 말고 우리 건물을 사서 1층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1층에서 2층에서 하라는 게 제 뜻이고 제가 근 30년의 노하우가 결과는 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게 됩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의견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저도 이제 요거 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은퇴하려고 그랬다. 근데 요걸로 지금 메디온이 현재 1, 2차 뭐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아까 성주 같은 분은 아주 그냥 팬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건물도 개조. 근데 그분이 성공적으로 개원해서 아마 내년 2, 3월 달은 그분이 이제 사례 발표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 지금 아까 인천에 있는 거 지금 사기 계약 직전이고 지금 5명 정도가 지금 계약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도 싸다, 병원도 안 된다. 이럴 때 해야 되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접근하셔서 별도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직접 가서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장님 가시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건물을 사서 원장님이 1, 2층에 또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제가 원장님도 그거예요, 지금. 자, 지금 원장님이 지금 그 신장 하다 보면 한 100평 정도 필요하다고요. 외래하고 뭐고.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 보증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줘야 돼요. 인테리면 지금 250만 원 줘야 돼요. 시스템 에어컨. 그런 건 바닥볼로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있어야 돼요. 그게 60만 원. 그럼 300만 원에 100평은 3억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의료기를 가져온다 치고 보증까지 5억 들어가는데 이거 사는데 얼마 들어갈까요? 9억, 10억이면 되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통률이 넣는 이유가 아무리 광고보다도 6m 도로에서 보게 하는 얘기예요. 한의사 같으면 여기서 저녁 10시까지 당분간 해라. 치료하는. 그 다음에 투석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보이는 거 멀리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치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진료하라는. 그럼 이거는 카페로 쓰는데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공짜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크아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자판기 좀 비싼 거 놓고 동네 사람 다 들어와서 개도 하고 뭐 친목도 하고 지나가서 이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걸로 인해서 광고가 많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공실을 이거에서 돈을 벌자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은 여러분이 의원에서 돈을 벌려는데 의원에 돈을 어떻게 법니까? 한의사 선생님들 지금 치과를 다 계시잖아요. 돈 못 벌어요 지금은. 제가 30년 컨설팅 했잖아요. 벌어가지고 빌딩 사를 하나도 못 봤어요. 20%가 신용불량이에요. 의사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앉아서 컴퓨터만 했다 보니까 뭐 보증 서고 뭐 주식 사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60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회생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통계 내면은 말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 처음부터 건물을 사면 날아갈 일은 없잖아요 지금. 저희도 컨설팅 하면서 이런 걸 사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 2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된 거지. 컨설팅에서 무슨 돈을 벌어요? 의원도 못 벌고 한의원도 못 벌고 치과는 좀 날지도 모르지만 돈 못 버는다. 돈 버는 시즌 지냈어요. 건물로 버르시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싸요 지금 건물이. 이 건물 지금 24개를 얼마 전에 하나 팔렸는데 28억 감정 나오는데 27억에 팔렸어요. 건물도 예뻐요. 그거는 겉에가 좋고 너무 아깝더라고 팔린 게. 그런 건물 사가지고 거기다 치과 하든지 투석하든지 아니면 저 정형외과 하든지 정형외과도 좋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100평 여기 진료 쓰고 그리고 여기 카페 아무나 들어와서 원장님하고도 뭐 그렇게 3층 가서 거리의식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카페 가서 서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나하고 같은 식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마케팅이거든요. 치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그 머리에서 개원 세미나 때 맨날 가르쳐 주는 게 뭐 입지 분석, 세무, 원료기, 인테리어인데 내가 이번에 확 깨려고 그래요. 개원 세미나에. 그거 뭐 필요했어요? 입지 분석은 아파트 앞에가 소아과 내과 하고 피부과는 전철역에 가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무는 기장 15만 원 주고 줄러서 있어 지금. 그 다음 의료기 리스트 뽑으면 돼요. 그 개원 세미나 가서 4시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분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남느냐. 지금 분당에 의원을 하시는 원장님 저하고 오래됐지만 지금 저하고 한 지가 한 4, 5년 됐지만 대안이 없어요 지금. 아무 의원을 해가지고 지금 원장님 돈 못 벌었잖아요. 빌딩 못 샀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영 계시는 양 원장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 못 샀어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럼 아예 양 원장님이 연세도시로 내려가세요 지방으로. 아까 성주 같은데 그거 가서 돈 지금 그리고 돈 한번 외상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의원에서 지위 확보하고, 왜냐하면 의사니까 의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위 확보하고 나머지 요양원은 그것을 마케팅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요양원.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해놓고 그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재택하고 방문진료 해서 환자 하나하나 만나고 연세 드셔서 동네 찾아다니면서 의원 그 유치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30년 노하우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물 못 삽니다. 질문 있으신 분 주세요. 그 우리 이제 이종석 선생님 두 분 지난번 요양원 들으셨잖아요. 그때하고 어떠세요? 좀 틀리죠? 네. 그때는 우리 건물만 하라고 그랬고,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거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산속에 있는데 의사들이 산속에 가서 누가 하겠어요 지금? 저 산속에 가서 요양원에 사겠냐. 그리고 산속에는 카페가 안 돼요. 지금 산속에 있는 요양원은 카페 1층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썰렁해요. 왜 그러냐. 7.14 면적이 있으니까 50베드 같으면 350평이 있어야 되니까 병실은 2평이에요. 100평밖에 필요 없어. 250평이 다 남아돌아. 그래서 대로변을 꺼내서 6m 대로변에 여기다가 카페를 넣는다 이거지. 그리고 통유리를 넣는다 이거. 여기 살려주는 거예요 건물을. 그리고 수익을 여기서 잡는 겁니다. 왜 가서 3층 5층 가서 의료를 배워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원장님은 뭐 자기 건물 가지시니까 그렇지만 치과 건물도 이제 원장님은 높은 층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춘천이면 어떻고 원주면 어떻게 요 건물 사서 1, 2층에 하시는데 조금 시장에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기술만 주면 되는 거지. 의원의 기술이거든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모르고 이거는 관계없어요. 대로변이도 산속에도 관계없어요. 의사가 하니까.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 국장 월급 3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요양사는 최저임금에 지금 2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장 하나에 지금 사회복지사 하나에 간호조무사 하나에 물리치료사 하나에 영양사 필요 없어. 그냥 조리원 이렇게 5명 6명 있으면 돼요. 그분 관리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자기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간보호를 한다면 월세를 줘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아니면 이 원장이 같이 겸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원장을 쓰고 여기 국장을 두는 거예요. 주간보호. 하층에 올리자면. 주간보호사 한 달에 35만 원, 1000만 원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고객 유치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저희가 운항요양원 요것이 제가 18억에 사서 고쳐가 25억에 들었는데 한 달, 2달 전에 팔았어요. 45억에. 실질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건물이 팔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양원이니까 팔리는 거예요. 일반 건물 잔압은 지금 40% 다운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로 사고 외상으로도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외상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어주는 거 있거든요. 이럴 때 사야지. 누가 외상으로 주고, 누가 감정가 이하로 건물을 팔겠어요, 지금. 그럼 혹시 매수자분이 요양원을 운영하실 분이 사셨나요? 우리가요? 네. 예, 우리는 매비원은 아니에요. 일반 요양원인데 지금 요양원 매물이 없어요. 요양원이 지금 3년 전비해서 엄청 올랐는데 저 우리 이 원장님 사모님 만날 때만 해도 그때는 38억대 됐어요. 지금은 50억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방이 됐든 서울이 됐든 내가 의원 안 하면 요양원으로 팔아도 얼마든지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대출이 다 대출이니까.
그럼 원장님이 만들어서 2, 3년 있다 팔아도 제가 이번에 이제 메디게이트 광고가 5년 내 20억 벌기 프로젝트 광고를 맞습니다. 5년 뒤 20억 돼요. 이거 20억 들으면 40억 되는 거고 20억 들으면 50억 됩니다. 분명히. 왜냐? 건물값도 오르지만 요양원에 대한 권리금이 1인당 1,000에서 1,500만 원이에요. 그럼 50명 같으면 7억 5천이잖아요. 지금. 요양원을 계약서 쓸 때 50억에 쓰는 어떻게 쓰냐면 42억에 써요. 8억은 권리금. 이렇게 그렇게. 다운 계약서 읽어보면. 그런데 이 뽑을 때는 여기를 4인실로 채우려고 하면 원장님 같으면은 3개월, 5개월 뒤집었어요. 우리가 10개월 걸리면. 우리 운약이 코로나 전에 생겨가지고 72명에서 55명 찾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원장님이 2인실, 2인실 안 하고 4인실 하겠다. 원장님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일반 가게수이 다 원장님한테 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에 뭐라고 했어요? 24시간 의사 상주, 간호사 뭐죠? 이렇게 광고를 막 하잖아요. 물론 뭐 여기 거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좀 잠깐 있는 것도 좋지.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면소실질을 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태안에 700평짜리 의료법인인데 10억만 주면 가져가네 지금. 음성에 있는 거 지금 600평짜리 건물 25억에 살아요. 융자 다 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서울에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요? 자, 의료보험 똑같이 국가에 주고 이것도 똑같이 주는데 그 중에 30% 40%는 어디 가든지 1, 2인실을 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 부자가 땅 비싸다는 지방도 그런 분들은 자기 돈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쓴다는 얘기죠. 300만 원 내와야 10년에 3억 6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종석 원장님도 이제 장원동 때려치고 이런데 빨리 가셔서 한 살에 젊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 건물이고 자식한테 넘겨줘도 떳떳하겠습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대표를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건 안 하고 이거 하면 되잖아. 의사가 아니면. 나이 40대 50대에서 요양원에서 한 달에 여기서 일반인이 하면은 3천만 원 되는데 저도 넘겨준 거 이거 법인 제가 만들어서 넘겨줬어요. 대표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있던 걸 넘겨주면 정에서 해당도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이 들면은 뭐 자제분들이 사업을 안 하면 월급쟁이 하잖아요. 거기가. 근데 자제분이 나와서 나이 50에 이거 부모님 물려주면 아파트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하셔야 되고 지금 내과 하시는 원장님 아까 가시는 걸 붙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사서 여기 하시라고요. 투석이 무슨 뭐 사거리 코너는 비싸서 하지도 못해 지금. 투석을 16을 했는데 2번을 두는 게 있고 투석하는 게 있는데 2번을 두려면 비싸서 못해요. 이거 사서 여기다 놓고 이거 뭐라 모자랍니까? 쓰면 되는 거고. 원주서 오신 치과원장님 어디 치과원장님. 치과원장님도 지금 건물을 가지고 계시지만 너무 큰 건물 사지 마시고 500평 미만을 사서 여기다 치과를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통유리로 딱 해서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카페잖아요. 무료 카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원장님 무료 카페 주는 줄 알지. 사실은 공연 면적이잖아요. 이게 공연 면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융자 그리고 요양원의 융자가 엄청 잘해줘요. 지금요. 85%에 운영비 3억 5천 주겠다고 3일 전에 공문이 왔어요. 우리한테. 근데 뭔가 하면 우선은 처음에 살 때는 건생이었잖아요. 오픈해야지 요양원이 되는 거예요. 건생 때는 대출은 적어요. 좀. 요양원 때 돼야 85%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약간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돈이 부족하면은 융자를 좀 아까 지금 외상으로 좀 받고 건물을 살 때 외상으로 사고 인테리어를 우리가 60% 주면 40%를 뭐 6개월, 1년 뒤에 준다. 해들. 그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 만들어주겠다 이거지. 지역마다 어디든. 의지만 계시면은 우리도 메디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양병원을 제가 2008년도인가 처음 시작했는데 특히 한의사 선생님들이 요양병원 하시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얘기도 잘 안 되고 그 당시는 개선은 되는데 청구가 안 됐어요. 한의사들이. 협회도 막 얘기하고 왜 이의 제기 안 하냐. 그러더니 그들은 쳐다보진 않지. 한 3년 오는 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이면 그건 한 50명 정도 요양병원 하겠다고 막 떼거리는 몰러 오는데 이런 공실 건물이 어디 있어요? 없지. 지금은 요양병원이 900평 이하
180세대 이하는 다 문을 닫았어요. 안 맞아요, 지금. 양안방도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 더 닫을 거예요. 왜냐면 5일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그리고 이런 정형외과는 다 문 닫았죠. 왜냐하면 입원이 안 되잖아요, 입원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나도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정형외과에서 나이롱 환자가 있어서 막 2달씩, 3개월씩 입원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청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왔는데 병이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왜 팔리겠어, 이게?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임대로 나간 건물 같으면 싸도 비싸도 팔리죠. 2% 나오더라도. 그래서 사기가 쉽게 좋은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물어볼 거 있으시면요. 상원이 물어볼 거 없어요? 그때 못하셨는데. 기타 전출금이 대표자가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대표자가 기타 전출금 대표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면 그거에 대한 소득세는 내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표자가 가져가면은 소득에 세금은 별개잖아요. 요양은 아니고 내 개인 세금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 달에 내가 상수부 3천만 원 가져갔다. 그러면은 파켓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입력할 때 500원 주고 산 거는 5천 주고 샀다가 컴퓨터에 다 입력한 끝이에요,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지금. 그리고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옛날에는 2018년 이전에 기타 전출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유치원 사고 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기타 전출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기타 전출금 항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져가라, 뭐 어떻게 쓰는 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모르죠, 막 의사들이 이걸 대거해가지고 막 전국에다 의사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의사들이 이거 이상하네. 여기서 수익고, 이거 그때로 세금 매겨야지 하는데, 현재는 없는 거니까. 법을 한 번 바뀌려면 10년에 한 번 바뀌기 힘들거든요. 빨리 해서 일단 세금을 내지 마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출 2억이고 한 달에 수입이 9천, 8천, 7천만 원씩인데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게 어디 세금이? 세금 없잖아요. 이거 사는데 등록세 치더서 이거 40억 주고 사려면 4, 5, 22억 내야 돼, 세금. 그리고 요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산 사람이 본인이 직접 시설장이 아니면 지방세 또 세금을 물리기도 해요, 요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이다, 그럴 수 없다. 근데 지자에서 막 매기는 거예요. 일단 매기고 보는 거예요, 소송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인으로해서 대표자는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면 사회복지사 일제 대표를 맡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융자다 해주고 뭐 그래서 만약 한 의향이 있으시면 내가 돈이 뭐 나도 2억밖에 없다, 5억밖에 7억밖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은 어떤 분은 분담금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든 금액이 맞으면은 가시는 거고, 연세가 또 60 정도 지나면은 여기 애정을 붙이고 가서 뭐 좀 어렵지만 당분간 좀 사시는 것도 좋고, 또 의사니까 또 의술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제 요거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전원에다가 이렇게 자연에다가 접푸는 조문에다가 이거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게. 이게 잔디를 3,500원 다 깔고 모든 노인네들이 개방시켜서 이 잔디에서 다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이렇게 했는데 용인에 허가가 안 나와요, 지금. 그게 허가가 지금 동결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요양 숫자가 많으니까 동결이다. 그런데 그게 막 왜 그런가 하면 처인구는 99배들을 10개씩 3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00개, 3,000개가 들어서니까 용인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동결을 딱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요양원 살 사람이 우리가 저 한혜원 사모님 올 때는 요양원 살 사람이 줄로 섰을 정도로 계약금이 다 미리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위에 있는 분한테 개원한다고 하면은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받는 거 특히 신도시 가서 분양받잖아요. 엄청 비싸요, 지금. 뭐 4층 받아도 평당 뭐 2천만 원 주니까 50평 받으면 10억 줘야 되고. 거기서 했는데 그 상가는 3날로부터 팔 때까지 안 오르고 죽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혹시 하려면 임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되는데 일단 개원 시작하면 10년은 떡사먹을 거예요. 10년 동안 죽어도 못 사요, 건물을 의혹을 해가지고. 요새는 수술병원도 돈 못 삽니다. 언제 건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장님 아까 가시려면 제 얘기 조금 설득 력 있어요? 요양원 허가를 거기 이 시에서 그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아니 이제 구청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 예. 그런데 거기 허가 조건 예. 우리가 다 내주니까. 그런데 이제 인구 이거를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에 처인구만 놀래가지고 생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불릴 거냐 하면은 처음에는 신고자에 뜨면 그날은 나오는데 지금은 형식상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서 특히 보는 게 요양 운영자가 전에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부정 뭐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노인 학대에 걸리면 안 돼요. 성범죄는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빼서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요양 허가를 내준 거가 네. 이 무한정 내줄 수 있는 건지. 근데 지금은 병원도 요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심의한다고 그러잖아요. 병원도. 아까 그 말했죠 그냥. 하지. 병원도 심의제에 들어가요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딱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요게 350평짜리 건물은 나누기 7.14 해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7.14. 여기 법적인 평수예요. 그럼 내가 500평 건물을 가지고 나누기 7.14 하면은 70배더라. 77이 49.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배드, 70배드, 30배드 이렇게 해야 돼요. 90배드는 100억대에도 안 팔려요, 이거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요게 지금 3년 전에 저 한의사 사모님 올 때에도 38억, 7억이었어요. 지금은 45억에서 48억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건물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건축비가 저희가 지금 저 사모님이 살 때 평당 우리가 공사를 550에 줬는데 우리가 건설회사가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750만 원 먹혔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공사비가 250만 원, 아파트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이게 만약에 350평 같으면 3720이 22억 원가가 땅이 1000만 원 같으면 120평 같으면 보통 17억. 그러니까 39억에다가 서갑이 뭐 하면 43억이 원가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40불에서 사세요. 지금 우리가 이미 계약해서 공사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요양은 건물일 때는 융자가 7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양은 됐을 때는 85%에 운영비 3억 5천 줘요. 이렇게. 근데 아까 채권 최고액이 80% 그거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요양원이 돼야지 85%까지 준다 이렇게 지금은. 3일 전에 공문에 왔어요. 그럼 이거는 아직 요양원 안 받겠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차이가 어떻게 하냐? 그런 걸 뭐 은행에 사는데 우리가 해서 이제 뭐 도와줄 수 있어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3억 5천은 어디에서? 운영비. 어디에서 주는 은행 다 이거 은행에 주는 거예요. 국가에 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80%는 대출이 돼 있다는 얘기고 80%. 80% 대출받아 사는 거예요. 뭐하러 임대 얻어야 그냥 사버리지.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개원하려면은 100평 얻으려면 6억 7억 들어가는데 사가지 하는 게 낫지 지금.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여기 투석이 뭐 사거리 코너 있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85% 플러스 3억 5천 나오고. 그럼 요때 건물이 좀 돈이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상회에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 한 가지 얘기로 아까 또 하나 중에서 남양주 있는 게 남양주. 하루에 80에서 120명 보거든요. 이런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당장 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환자를 인수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때부터 요양을 만드는 거죠. 여기 수익이 일단 되잖아요, 지금. 의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의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매니언의 특징은 이거예요. 대로변에서 이 통률이 1층에 카페, 그리고 의원은 여기서만 하지, 의원을 뭐 그렇게 노력해서 막 10시간씩 하지 말아야 되네요.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어르신 유치한다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좋다. 문제는 건물을 사야 돼요, 건물을.
자, 대출이 이렇게 많이 되고 감정가 이하로 감정가가 28억에 나오는데 27억에 사는 건물이었어요. 38억에 나오는데 36억에 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저기는 지금 105억짜리 75억에 사고 융자 60억 15억인데 5억은 걸고 10억은 1.5개월 뒤에 주기로 합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두른다면 개원하시는 분은 빨리 와서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왜 가서 건물 그 멀쩡한 데 가서 남의 건물 가서 인테리어하고 그 건물 주인들이 지금 3년 전에 100억 갔으면 지금 300억 가요. 지금은 이걸로 임대료를 달라고 그런다고. 엄청 비싸고 남는 게 없지. 그러니까 맨날 임대 주고 나면 내 건물을 살아요. 제 주장. 그리고 제가 보기엔 금리가 3% 내려가면 이 30~40% 내려온 건물 금방 올라가요. 아파트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는다. 근데 이런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공실을 사야 되잖아요. 공실을. 어제 하나 저 교의동에 건물이 진짜 싸더라고요. 1340평인데 부동산 얘기가 135억까지 준다. 180억인데 근데 왜 건물을 봤더니 관리를 못해가지고 1층 있고 2층 배 있고 3층 요만층 있고 4층 배 있고 5층 요만층 있고 6층 다 배 있고 7층 다 배 있고 이러니까 수익률이 2%밖에 안 되고 건물 주인도 융자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귀찮거든 이게. 그럼 이거를 1층만 가서 싹 내버리면 이건 다 배우잖아요 지금. 자 메디어로 135억이 깎아서 125억 산다면 융자가 뭐 상당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동서울터미널 뒤니까 이런 데다가 1, 2인실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의사가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돈이 안 되면 1층, 2층은 정외 가는 거 하고 3층은 주간 보고 4층은 임대 줘도 돼요. 나머지 위로 해도 돼요. 골고루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고 작은 삐띠 그리고 부동산을 과감하지 않으면 아이고 뭐 대출이 30억, 20억 막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들어가서 뭐 이제 너무 오래 걸리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나머지 요거를 끝나면 깁시다 이거.